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이 훈풍은 하루짜리 훈풍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장 초반에 비해서 지금 낙폭도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힘든 모습 보이고 있는 이 시장 현재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대다수 종목들이 파랗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빨간 불빛 빛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자, 중국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중국 대도시들이 방역 봉쇄를 연이어서 완화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주들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지금 현재 3%대 상승하고 있고 LG생활건강은 거의 5% 가까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외에도 여행, 면세점, 또 카지노 같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면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훨씬 더 짙은 상황인데요. 어제 미국의 긴축 완화 기대감에 모처럼 웃었던 건설주들, 오늘은 다시 파란색 일색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건설 기업 체감 경기가 반토막 난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소식도 오늘 전해졌는데요. 오늘 11월 CBSI 이 건설기업 실사 지수가 전월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52.5로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게 되면 현재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요. 자, 현대건설 지금 현재 3%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GS건설은 4%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시장을 이렇게나 크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그 주 요인에는 우리 IT 대표주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3%대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역시 동반 3%대 약세입니다. 간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이 기업들이 증권가의 목표 주가 하향 조정에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여파가 국내 IT 대표주에도 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낙폭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장, 주말을 앞두고 있고 또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해도 그런 경계감들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장 대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시장이 낙폭을 좀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어서 지금 하락 업종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상승하고 있는 업종도 있죠. 지금 이 시각 현재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기준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이 봉쇄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1%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임 관련주들도 이 소수의 종목들이 급등세 보여주면서 게임도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하락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는 있지만 중국 배터리에 밀리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조선 관련주들의 낙폭이 오늘 크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조선 3%대 하락하고 있고요. 건설 대표주들 어제는 강한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 하루 만에 주가 되돌림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 대표주들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는 업종, 또 하락하고 있는 업종 화면을 통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어제의 상승폭을 바로 좀 반납하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화장품주는 비교적 견조하게 오늘 흘러가고 있습니다. 화장품주가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자, 소장님, 오늘 화장품주의 강세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풀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기대감과 팩트가 두 개가 맞물리면서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팩트입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기대감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뭐 면세점이라든지 여행주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가긴 합니다만 중국이 지금 봉쇄를 미세하나마 좀 풀어준 면도 있습니다. 중국 얘기를 잠깐 좀 상황 설명을 하면 어제 중국이 밤이지만 탱크가 이동하는 게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에 소요에 탱크가 동원된 건 이번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위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이것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뭐 시위는 뭐 전 세계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지만 특히 공산당 정권이 시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바꾼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과거에도 민주화 시위라든지 심지어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나도 이게 다 무력으로 진압이 됐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시민들의 시위로 인해서 정부가 코로나를 푼다? 글쎄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뭐 광저우라든지 몇몇 한 두 지역에서는 봉쇄가 좀 풀린다라는 뉴스들이 있죠. 지하철 운행도 재개되는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죠.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던 중국 당국자의 4시 발언에 대해서도 화요일 날 주가 급등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정작 방역 당국자가 나와서 백신을 좀 맞으라라는 얘기지 봉쇄를 푼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80대 이상의 접종률이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4차 접종이 굉장히 낮은 게 중국은 시노팩 백신을 넣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든 게 백신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중국민들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좀 불투명하죠.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백신, 글로벌 백신 같은 경우는 면역률이 90%에 달하지만 시노팩은 50% 이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맞아도 소용없기 때문에 안 맞는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중국 방역이 풀리긴 할 거지만 당장 지금 중국이 시위를 통해서 당장 문을 연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냐면 작년 가을에 우리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수많은 주식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것들이 1년 내내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 그때 당시 기대감을 올랐던 주식들이 1년 내내 여러분들을 고생시켰던 기억을 되돌리신다라면 이제 중국에 기대서 이런 것들을 본다? 저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화장품이 왜 오르느냐? 기대감에 대해서는 그래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팩트 체크를 하시면 그 11월 30일 날 아모레퍼시픽이 애널리스트 데이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얘기를 보면 중국에 대한 어떤 뭐 매출 트리거보다는 글로벌 매출에 대한 트리거를 얘기를 했어요. 결국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흑자 전환 얘기 한 700억 정도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이제 각 증권사 어제 오늘 각 증권사에서 화장품 관련 리포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특히 오늘 이제 많이 올라가는 게 한국콜마 아니겠습니까? 한국콜마 같은 경우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탈중국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중국에 기대 성장을 했는데 요 몇 년 동안 중국에 대한 매출 성장세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개선이 될 가능성보다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렸고 다른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중국은 플러스 알파가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돼버린 거예요. 중국이 열림으로써 화장품이 다 팔린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다른 쪽에서 열심히 하면서 탈중국을 하고 있다. 자, 화장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작년 이맘때 드디어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그러면서 여성분들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화장품이 한번 움직였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 한번 또 움직였다 또 떨어졌죠. 이번에 또 다시 중국 관련해서 하는 건데 팩트 체크를 하게 된다라면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 덜 팔리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광군제 매출을 보면 당장 나오는데 이거는 리오프닝이 되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화장품의 판매량이 절대량은 늘어나겠습니다만 광군제에서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광군제에서 작년 광군제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2등을 했어요. 매출 순위가. 이번엔 7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과연 리오프닝 때문에 떨어진 건가요? 순위가 떨어졌다는 것은 전체 화장품이 팔리는 것 중에서 순위가 떨어진 건 선호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신호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시면 팩트체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기대감, 다른 분들도 다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났을 때 대표적인 예가 건설주도 어제 같은 경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다가 오늘 팩트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팩트체크를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다면 이 기대감이 수그러들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중국의 봉쇄 완화 기대감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어떤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인데 하지만 그 기대감과 오히려 팩트를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국 시장 내에서 화장품 관련주들 과거만큼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는 못한 상황들인데 자, 그렇게 따져본다면 그럼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일단 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빨간 불빛도 내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화장품주가 꼭 K-팝과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K-팝이 예전엔 중국 시장에 좀 많이 그렇죠. 집중을 했다고 네. 한다면 지금은 중국 시장에서의 비중이 좀 줄었어도 오히려 잘 나가고 있는 게 탈중국화가 너무 세계화로 잘 이어지면서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럼 화장품주도 탈중국화 이후에 오히려 더 상승 동력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희망을 가지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팝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됐잖아요. K-컬처라는 이제 대단위가 이제 된 거죠. 하나의 K-팝에서 이제 뭐 드라마, 게임들이 되면서 하나의 이제 K-컬처가 됐고 이런 게 지금 이제 저쪽 북미 시장과 남미 시장에서 먹히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요. 이 기회에 지금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미국 쪽 법인들이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한국 콜마도 그렇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나지는 않았는데 이참에 이번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미국 법인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이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아닌 상태에서 자 근데 미국 쪽에서 뭔가 좀 나타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미국 법인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연구소를 짓는다라든지 콜마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을 통합해서 하나를 없애버리고 통합하는 작업 아모레퍼시픽도 미국 쪽의 법인을 구조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익이 안 난 상태에서 내릴 결정은 하나죠. 철수냐 구조를 통해서 환골 탈퇴를 하느냐 지금 이제 후자를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남미 쪽에서 특히 이제 브라질 쪽에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브라질이 저도 몰랐었던 부분인데 전 세계에서 이 미용과 성형에 관심이 가장 높은 나라래요. 우리 같은 경우 메디톡스 같은 경우 매출의 절반이 브라질로 나가거든요. 브라질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 성형에 대한 관심이 있고 지금 브라질에 가면 한인타운이 굉장히 커요. 그분들이 뭘 하셨냐면 옛날에 가발 수출하셨던 분들이에요.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가발 수출이 한 축을 브라질이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그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 이제 화장품도 진출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이란 게 그렇잖아요. 남성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분들한테 화장품 선물 잘못하면 혼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자신의 피부톤과 피부 성향에 따라서 쓰는 화장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못 바꿔요. 근데 한번 바꾸면 옛날로 돌아가기도 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딱 그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썼었는데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이게 보따리 상들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화장품을 못 구하면 당장 화장을 해야 되고 로컬 제품을 써본 거예요. 꼭 좋네라고 하니까 오히려 로컬 제품으로 옮겨가고 다시 그렇다고 해서 아모레퍼시픽으로 돌아오지는 않죠.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이번에 애널리스트에서 나온 얘기가 이니스프리 매장을 철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니스프리는 중저가 모델이고요. 로드샵 같은 개념으로 그 젊은 여성분들이 쉽게 화장품을 구매하는 거였는데 그걸 철수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중국 로컬 업체들에게 경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대신 설화수를 더 고급화시켜서 오히려 고급 전략으로 가겠다. 시시에도라든지 시시에도급으로 설화수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화장품주들 과거랑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가는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주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10월 말에 86,800원 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10월 말 이후부터서는 조금씩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모레퍼시픽이 앞으로는 주가 흐름 좀 어떤 식으로 가져가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 좀 3%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이 과연 주가로서 과거의 영광을 좀 찾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데 자, 소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볼 때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가리고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아모레퍼시픽 차트다, 이게 삼성전자 차트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스토리를 얹게 되는 거죠. 뭔가 현혹되는 거죠. 그렇죠. 아모레퍼시픽이 이런데 이게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아모레퍼시픽 차트는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지금 좋습니다. 이거를 뭐 여기다 펀드멘탈을 갖다가 엎어가지고 현재 지금 이게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모멘텀이 어떠네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잠깐 제 차트를 잠깐 좀 띄워볼게요.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굉장히 제가 왜 교과서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차트 모양을 좀 띄워주신다라면 일단은 86,800원 바닥을 찍었죠. 지금 이 추세에서는 어떤 매매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추세가 한번 상승했다가 약간의 하락 조정 이후에 다시 지금 13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됐죠? 거래량이 꿈틀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걸 지금 아모레퍼시픽을 가리고 보게 된다라면 이 차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형적인 상승 초입의 차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봉을 놓고 본다라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뭐냐면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거래량이 슬리면서 올라왔죠. 거래량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팔려는 분들에 대한 막바지 물량들을 살려는 분들이 받아놨죠. 그 다음에 주봉으로 보면 3주 동안 횡보했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죠? 거래량이 감소했죠. 자, 만약에 지금 이때당 이 3주 동안의 기간에 지금 그 주식시장이 그렇게 썩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바닥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 20%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가가 흔들릴 때 20% 정도 수익이 나면 팔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팔고 싶은 마음이 들죠. 20% 정도 수익이 났으면 정말 너무 고맙죠. 더군다나 한 달도 안 돼서 20% 수익이 났다라면. 근데 이분들이 왜 여기서 거래량이 줄었을까요? 물량을 안 내놨다라는 거죠. 별로 팔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움직임 속에서도.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거둔 분들은 기관인지 외국인지 개인인지 모르지만 이분들은 이 정도에서 팔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고 여기서 주봉이 솟으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라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계단식으로 바로 윗선까지는 최소한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교과서입니다. 이건 교과서에 나온 얘기고 그다음에 일봉으로 봐도 지금 현재 서서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지금은 물리적인 힘이 붙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하고 치고 올라오는 힘이 좀 붙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하고 있는 힘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관련주들 낙폭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조선 관련주들 참 태조 이방원으로 묶이면서 올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 여름에 참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그런 조선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원자재 이슈 또 여러 가지 뭐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뭐 늘 항상 따라붙는 꼬리표인데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 유독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 일단 이유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 오늘 이렇게 크게 빠지는 이유 대체 뭘까요? 글쎄요. 뭐 오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조선주들을 봤을 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올 초에 약간 이제 전쟁이 나고 전쟁이 한 3, 4월 달에 한번 시세가 급등했을 때가 거의 28,000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현재 10,000원 이상 빠진 게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요. 중간에 잠깐 올라가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제 인수 과정에서 잠깐 올라가고 했지만 장기적인 트렌드는 다 우하향입니다. 이거는 조선 3사가 마찬가지고 미포조선만 유일하게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했을 때 저는 조선업종이 조금 불편했던 게 그때 당시에 이제 몇몇 기자재들이 좀 올라오고 미포조선이 솟았지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다 할 시세를 못 냈어요. 그랬던 게 현실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건 수주장고죠. 수주장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전쟁이 터지니까 LNG선에 대한 수주장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자, 수주장고가 쌓여 있고 신조선가가 올라가면서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익을 못 내고 있어요. 미포조선만이 3분기 때, 2분기 때 약간 이익을 냈고 3분기 때 좀 이익을 냈고 어떠한 조선사도 이익을 못 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전 상장사 중에서 가장 큰 손실을 발생시켰어요. 수주장고 그렇게 쌓여 있는 건데 특히 지금 수주장고는 지금 이제 지금 배를 만들고 있는 거는 작년부터 들어왔던 부분들이고 환율로도 이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계속해서 이익이 안 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제 민낯이 드러나고 있죠.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용접할 사람조차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에 있어서 막대하게 지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 한 가지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것은 수주장고인데요. 수주장고가 3년치 이후로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신조성과가 올라가고 글로벌 물동량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때문에 글로벌 메이저들이 더 이상 발주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조선업종에 대한 우리가 보여지는 악재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그 해상 운임료가 이제 급격히 떨어졌죠. 우리가 컨테이너 같은 경우 가장 그 황금 노선이 상해 LA 노선인데 요게 이제 2021년에 이제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증을 했죠. 물동량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한 가지는 상해에서 물건을 실어서 LA 항해 외항에 도착하면 LA에서 물건을 못 내렸어요. 노동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군인을 동원해서라도 물건을 내려라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외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배가 선박수가 부족해진 거죠. 근데 이게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박수가 늘어난 효과가 된 거죠. 그전에 외항에서 3, 4일 대기했던 게 대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운임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세계 경기가 꺾인다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상해 LA 노선이 황금 노선이 안 돼 버린다라면 더 이상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년 뒤에 발주가 끊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선업종을 긍정적으로 매수 관점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그나마 대장주인 현대미포조선이 주가가 최근에 하락폭이 오히려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STX 다롄 공장을 인수하면서 여기서 컨테이너 선들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그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술력이 높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LNG 선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막대한 트리거가 있습니다만 컨테이너 선이라든지 벌크 선들을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수주를 중국이 좀 많이 가져갔어요. 우리가 지금 수주를 많이 따왔다라고 하지만 글로벌 1, 2위 물동량만 놓고 본다라면 중국과 거의 매일 다투고 있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고부가치선을 좀 많이 갖고 온 거고 중국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중국이 결코 지금 배를 못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선박사고가 났긴 했다 하더라도 중국이 배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경쟁 상대다라는 점도 우리의 하나의 또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 지금 이제 대표가 그나마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자가 안 될 때 미포조선이 그나마 하나의 트리거였었는데 미포조선이 중국의 강력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과 맞물리면서 최근에 조선업종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를 냉정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조선주들 긍정적으로 보기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조선주 하면 사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 걱정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도 긍정적으로 보기 힘든데, 그럼 내년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걸까요? 일단 전 조선업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을 좀 내줘야 돼요.
지금 이제 저는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표현을 좀 드렸는데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치기 소년 우화를 아시잖아요. 그건 일부러 거짓말해서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왜 안타까운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조선사들이 올해부터 계속 다음 분기에 흑자입니다. 다음 분기에 흑자입니다는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1분기 때 2분기부터 흑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자까지 급등해버리면서 적자가 났고요. 지금 또 이제 흑자가 날 겁니다라고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이 물건을 못 만들어내다 보니까 지체보상금 같은 게 적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속이려고 속인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의도치 자꾸. 않게 계속해서 지금 흑자가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 현재 지금 얘기 안 지키고 있으면 제가 그냥 양치기 소년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이 날 때까지 이걸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지금 뭐 조선업종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고 박사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결국 당장 기업이 이익을 찍어내지 못한다라면 어떠한 뭐 이유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선업종을 지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이제 현대 같은 경우 지금 고만고만한 회사가 4개예요. 자, 제가 항상 예를 들었는데 현대중공업이 배를 수주했어요. 그러면 현대중공업 사야 돼요? 대우조선 사야 돼요? 현대중공업 지주 사야 돼요? 뭘 사야 돼요? 어떤 걸로 사야 다 똑같은 될까요?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대중공업 지주라든지 현대중공업에 대한 어떤 분할해서 상폐한 다음에 다시 재상장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이런 중복 상장에 대한 거, 이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가 물적 분할도 있지만 이런 중복 상장에 대한 트리거도 이번에 현대가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선업종 추천할 때 미포조선까지는 추천해도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개별 이슈로 추천을 하긴 해도 현대중공업 전 추천하시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권가에서 현대 관련해서 이런 시각들은 굉장히 싸늘하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조선주는 그래서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업종, 하락업종 저희가 모두 둘러봤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서 그러면 차영주 소장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집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 지금 주목하고 계신 종목 저희가 전략까지도 같이 들어볼게요. 예, 빠르게 좀 말씀드리면 한국콜마를 좀 보고 있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 미국 법인의 성장세에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오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인 연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데 연우라는 게 뭐냐면 화장품 용기인데 펌핑 용기입니다. 펌핑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은 뭐 공중 화장실 가더라도 이렇게 비누를 이렇게 짜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압력으로 작용하는데 그 안에 액체가 가득 차 있을 때랑 액체가 조금밖에 없어도 동일한 양이 그냥 소프트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세계적인 특허 기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우에 틀리고 절대적으로 어쨌든 화장품 양이 늘어나면 연우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중국 이슈는 앞서 말씀드렸더니 플러스 요소로 봐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석콜마가 내년도 이익 성장성이 있고 내년도 한국콜마 사업부지에서 가장 크게 성장이 미국 콜마예요. 이런 부분들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것도 지금 차트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가는 42,000원, 목표가 5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의 탑픽 종목까지도 들어봤습니다. 한국콜마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자, 앞서서는 저희가 오늘 장을 분석을 해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일장 전략까지도 같이 짜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일런은 S인베스팅 코리아의 임형 연구원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럴수록 다음 주 월요일장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장 문 열리자마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업종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가 뽑혔습니다. 로봇과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참 많은 관심 받고 있는데요.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선정됐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가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과연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장에서 왜 스마트 팩토리에 주목해야 되는지 우선 그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그 스마트 팩토리 물류 자동화라고 불리죠. 그래서 물류 자동화 쉽게 말해서 최근 많이 관심 받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이게 두 가지로 불리는데 쉽게 말해서 예전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로봇들이 인력들 없이 이제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일을 척척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공장에 배치가 되면서 자동으로 제품 생산 그리고 포장 등을 하는 것이 좀 스마트 팩토리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스마트 팩토리를 공략하는 이유는 다양한 그 이유들이 있는데 한 가지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일 우선으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저출산율이죠. 현재 결혼을 하지 않고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또 결혼을 또 해서도 아이는 또 갖지 않고 둘만 이제 평생 즐기는 딩크족이라고 하죠. 즉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두지 않는 그런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개개인으로 본다면 좀 행복하겠죠. 결과적으로 그럼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될 텐데, 자, 그렇게 된다면 그 가게나 기업 등이 좀 인력이 많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인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폐업하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 대신에 좀 일을 해줄 수 있는 게 로봇이겠죠. 그래서 그 로봇 기술만 발달이 된다면 그 사람 없이도 자동으로 일을 알아서 척척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로 저출산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두 번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제 정밀한 작업을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그 바늘에 실을 끼는 것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오래 걸리죠. 물론 눈이 좋고 이제 섬세한 사람들을 10초, 빠르면 10초에서 30초 안에는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 로봇이 한다면 어떨까요? 더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가 있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과 또 바늘 말고 이제 현실 속에서 한번 비유를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1등 기업 뭐가 있죠? 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다루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있는데, 그 반도체를 한번 예를 들자면은, 자, 우리가 점점 좀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예전에 컸던 휴대폰이나 컸던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조금씩 소형화하고 있죠.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작게 만드는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반도체의 크기도 이제 굉장히 작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반도체 작업을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물건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럼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로봇이겠죠. 자, 그렇다면 로봇으로 만약 대처를 하게 된다면 더욱 정밀하고 정밀한 작업, 그리고 작업 속도 등의 이제 효율이 전망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러한 이유 등등으로 인해서 그 스마트 팩토리 더욱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그 무거운 짐을 옮기기 위해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운전을 해서 일단은 그 사람이 못 옮기는 거는 사람이 지게차를 운전을 해서 짐을 옮기게 되는데, 로봇들이 이제 자동화로 된다면 알아서 물건들을 옮기고 포장하고 이런 것들도 가능해서 또 그 무겁고 이런 그 물건들이나 아니면 그 위험한 작업 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략을 좀 하려는 이유는 이렇게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현재 삼성전자에서도 그 인력이 필요 없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그 삼성전자 말고도
대기업들이 몇몇 대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조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그 현재로서는 그 선취매를 통해서 바닥권에 있을 때 미리 선취매를 해 놓는다면은 아마도 저는 이제 큰 그 수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스마트 팩토리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어서요. 장 마감 상황 좀 체크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1.67% 내린 2,438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9% 내린 733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닮은 꼴인데요.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만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임형연구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간밤 미국 뉴욕 증시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만 미국 뉴욕 증시의 어떤 하락폭 대비 오늘 우리 증시 하락폭은 훨씬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장 초반 대비 낙폭 크게 확대하면서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자, 연구원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잠시 오늘장 한마디 좀 들어볼게요.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증시가 출발을 했죠. 비록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이후의 움직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하락폭을 꾸준히 이제 키워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통화 정책이나 아니면은 금리 인상, 금리 인상 통화 정책이나 경기 침체 이 두 가지 이슈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의 움직인 건, 그 증시를 움직였던 이슈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고용 동향 보고서를 발표를 좀 하루 앞두고 있죠. 자, 그 전에 이제 그 개인 소비 지출, 개인 소득, 그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치를 좀 하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었을 줄 알았지만, 우선 중요한 점이 이제 주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또 모습을 보였죠. 11월에 제조업 지수가 이제 49.0을 기록하면서 20년도 5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경기 위축세를 의미하는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S&P 글로벌이 집계하는 11월 PMI 확정치도 47.7을 기록하면서 이건 또 20년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또 위축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 11월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또 76,835명으로 전월 대비 127% 증가를 했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이제 417%를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이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감소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거는 원래 평상시 같으면은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고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인데, 지금 상황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고금리 인상 시대죠. 그래서 이렇게 그 주요 지표 예를 들면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예를 들자면은 이제 감소세를 보이면은 그래도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이 정도 했지만 그래도 잘 버텨주는구나, 더욱더 이제 금리 인상을 더 세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서 악재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의 이슈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었는데,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들 플러스 그리고 그 차익 실현 매물들 최근 상승 랠리를 이어가다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왔죠. 자, 그 이유는 이제 시장 상황이 반등될 줄 알았는데 이번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지속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증시를 좀 하방 압력으로 좀 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지금 이제 또 밤 사이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게 될 텐데 그 경계 심리로 좀 오늘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자, 앞서서 저희가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 과연 어떤 종목에 주목해야 하는지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이 뽑혔을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물류 자동화의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대무벡스가 뽑혔습니다. 현대무벡스 오늘장 흐름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00원 선에서 소폭의 오름세로 오늘 거래를 시작했던 현대무벡스. 하지만 개장 30여 분이 채 지나기 전에 하락 전환해서 오늘 계속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4%대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오늘장 마친 모습입니다. 네, 현대무벡스가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현대무벡스도 같이 좀 주저앉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 현대무벡스 대체 우리가 왜 주목해야 되는지 이유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구원님, 현대무벡스 저희가 왜 주목해야 될까요? 우선 그 현대무벡스는 말 그대로 현대죠. 그래서 현대그룹 계열의 그 IT 서비스와 또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류 자동화 토탈 그 솔루션을 죄송합니다. 물류 자동화 토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물류 자동화 사업과 승강 안전문의 그 설계를 하고 또 제작 그리고 시공을 담당하는 승강 안전문 사업과 IT 컨설팅 그리고 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IT 서비스 사업을 영위 중이고 또 물류 자동화 사업 매출액 비중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 최근 아마존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하고 또 아마존 웹 서비스 기반의 또 클라우드 사업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이버 신사 1784의 또 신개념 로봇들이 이용할 수 있는 로봇 층간 이동 시스템인 로봇포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 로봇포트 서비스는 로봇을 이제 층간 이동을 시키는 이제 세계 최초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로봇으로 인해서 그 또 네옴시티에도 좀 관련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옴시티가 뭐죠? 네, 친환경 미래 도시죠. 그래서 그 로봇도 이제 네옴시티 내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상용화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세계 최초의 그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 개발로 인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무벡스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포트는 그 네이버와 협력을 해서 이제 2020년에 이제 4월달에 이제 개발을 착수를 해서 그 9월달에는 시제품 제작에 테스트를 걸쳐서 그 또 지난해 6월달에 신사옥 현장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개발을 하고 이제 설치를 하면서 그 네이버와 좀 관계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런 상태에서 그 최근에 그 네옴시티로 이제 그 이름이 많이 불리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 주도로 또 사우디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이제 꾸려졌던 이제 팀이 있죠. 자, 원팀 코리아라고 그 지원단의 일환으로 그 네이버 제2사옥, 제1사옥은 있고 제2사옥 1784 등으로 이제 스마트 빌딩 기술력에 주목한 또 사우디 측의 요청이 성사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충분히 묶일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물류 자동화 투자가 좀 확대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그 확대에 따른 이제 수혜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선은 그 현대무벡스가 기술력이 좋죠. 그 30년 이상의 그 긴 업력이 있고 또 이제 다수의 레퍼런스를 또 바탕으로 해서 유통,
그리고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산업 전반에 걸쳐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좀 구축한 바가 있었고, 또 물류 자동화 전 과정에서 그 필요한 핵심 장비, 제품 라인업을 보유를 해서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부터 제작, 설치, 유지 보수까지 턴키로 이제 구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런 기술력으로 또 올해 4월 달에 그 LG화학의 구미 양극재 공장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를 했었고, 또 2차 산업 첫 수주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부터 이제 시공까지 턴키 방식으로 물류 솔루션을 구축을 합니다. 자, 이처럼 물류 자동화 수요 확대 속에 또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2차 전지 등의 신성장 산업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쿠팡 소식이 있죠. 자, 쿠팡이 앞으로 로봇 등의 이제 물류 자동화 대규모 투자를 좀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이슈가 나와줬었죠. 자, 쿠팡이 앞으로 이제 로봇 등의 이제 물류 자동화에 약 5조 4천억 원 가량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쿠팡의 대구 FC는 그 자동화를 위해서 무인 지게차를 또 비롯해서 그 사람처럼 눈과 또 지능까지 갖춘 비정형 3차원 로봇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또 로봇 스타트업 시베스라는 또 국내 로봇 기업이 제작한 제품인데, 그 로봇 물류는 또 아마존 그리고 알리바바 등의 굴지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격전을 좀 예고한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모백스는 그러면 무슨 관계냐, 쿠팡이랑 무슨 관계냐라고 이제 쿠팡이 아니라 그 시메스라는 그 기업이랑 무슨 관계냐? 이제 쿠팡 대구 FC에 투입한 비정형 3차원 로봇을 개발한 이제 시메스와 함께 그 미래형 스마트 물류 솔루션 개발과 혁신적인 자동화 물류 환경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에 좀 나선 적이 있어서 그 관련주로도 좀 충분히 엮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으로 그 스마트 시대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꼭 필요한 이제 자동화 물류, 즉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나와줄 때는 충분히 대장주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오늘 현대모백스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현대모백스 지금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짜셔야 될까요? 일단 그 전에 제가 재무제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재무제표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 좀 이대로라면 그 매출액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또 영업이익 부분도 작년 대비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이제 최근에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시작되면서 그 앞으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늘어나서 전망이 좋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19년도에는 한 103%였는데 지금 현재 40%까지 이하하면서 이하까지 이제 줄여나갔고, 자, 반대로 유보율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 부진이 고금리 시대의 부채 상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일부 상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에 대해서 또 바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현재 이제 61선이 그 121선을 그 골든 크로스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그래서 시초가로 진입을 하셔도 되고, 그 121평선, 지금 현재 121평선을 이제 터치를 했는데, 그래서 3,100원 선을 좀 지지라인으로 잡고 보시고, 이제 넉넉하게 아니면은 중심선인 한 3,400원, 넉넉하게 3,400원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탈을 한다면은 전저점이 2,560원까지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저는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서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자면은 전고점이 한 4,600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4,600원 선을 보시고 그 이후의 움직임은 좀 슈팅이 나와주면서, 자, 5,600원 선까지 길이 열려 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게끔 욕심 부리지 않고 5,200원까지 보시면은 충분한 수익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장에서 현대무백스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